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은 1791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모차르트가 생애 마지막 해에 완성한 오페라로 그의 음악 인생 마지막 시기를 대표하는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모차르트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고 건강도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 시기 마술피리, 클라리넷 협주곡, 레퀴엠 등의 걸작들을 연이어 남기게 됩니다. 특히 마술피리는 빈 교회 민중극장인 아프 데어비덴 극장에서 상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일어 오페라였습니다. 이 작품의 대본은 극장 감독이자 배우였던 엠마누엘 슈카네더가 썼고 그는 모차르트와는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보통 오페라 장르의 언어인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대중들도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이야기와 철학적인 메시지를 결합한 민중을 위한 오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페라 마술피리에는 당시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프리메이슨 사상이 깊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모차르트와 슈카네더 모두 프리메이슨 단원이었고요. 이 때문에 오페라 전체에는 지혜, 계몽, 인간의 도덕적 성장 같은 상징적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서곡 역시 이러한 상징성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곡의 시작에서 3번 반복되는 강한 화음은 프리메이슨 의식에서 중요한 숫자 3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오페라 내용 중에서도 3명의 시녀, 3명의 소년, 3개의 시험 등 3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이 서곡은 모차르트 오페라 서곡 가운데서도 구조적으로 매우 독특한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그의 오페라 서곡은 비교적 가볍고 빠르게 시작해 곧바로 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마술피리 서곡은 훨씬 더 교향곡적이고 엄숙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 학자들은 이 서곡이 바흐나 핸델 같은 대위법적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서곡의 한가운데 중심부에는 후가가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크 시대 작곡 기법을 고전주의 오페라 서곡 안에 결합한 매우 흥미로운 예이죠. 이 오페라는 1791년 9월 빈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초연 당시 지휘는 모차르트가 직접 맡았고 슈카네더 역시 무대에 올라 극중 코믹한 캐릭터인 파파게노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평론가들이 작품의 환상적인 줄거리와 대중적인 요소를 다소 가볍게 평가하기도 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공연은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요. 오늘날에도 마술피리는 모차르트 오페라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이며 그 서곡 역시 독립적인 작품으로 자주 연주됩니다. 이제 음악적 구조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서곡은 장중한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엄숙한 이 도입부는 오페라 전체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지혜와 진리를 향한 여정이라는 걸 암시하죠. 이후 음악은 알레그로로 전환되며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주요 주제는 매우 명확하고 활기찬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현악기의 빠른 움직임 위에서 목관악기가 선율을 주고받으며 밝고 경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모차르트 특유의 투명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유연한 선율 감각이 잘 드러납니다. 서곡의 중심부에는 앞서 언급한 후가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주제가 여러 성부에서 차례로 등장하며 서로 얽히고 설켜 발전하는데 이 과정은 매우 치밀하면서도 활력이 넘칩니다. 바로크적인 대위법 기술과 고전주의의 밝은 에너지가 결합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오페라 전체가 지향하는 질서와 조화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음악이 점점 더 힘을 얻으며 화려한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빠른 리듬과 밝은 선율이 이어지며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마무리되죠. 그리고 음악이 마무리되는 순간 무대에 막이 열리며 왕자 타미노와 제자비 파파게노가 등장하는 환상적인 이야기의 체계가 시작됩니다. 결국 마술피리 서곡은 단순히 오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분위기와 철학을 미리 압축해 보여주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엄한 의식 같은 도입부, 바흐 음악을 닮은 대위법, 그리고 밝고 생동감 있는 에너지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모차르트가 마지막 시기에 도달했던 음악적 깊이와
균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서곡을 들을 때는 단순히 화려한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듣기보다 엄숙한 의식에서 시작해 빛과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질 오페라의 이야기와 음악이 훨씬 더 흥미롭게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곡, 평소 궁금했던 곡이 있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함께 살펴볼게요.